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더 나아가도 되나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기준을 딱 정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준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연인을 만나거나 혹은 친구를 만나는 관계에서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를 가르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둘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논의해 나가느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인이든 친구든 함께 만나잖아요. 그러면 함께 둘은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친구 관계는 어떤 친구 관계로 만들 것인지, 부부 관계 혹은 연인 관계면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서로 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의 비전, 가치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둘이 함께 새로운 목적을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죠. 바로 이게 좋은 관계예요. 하지만 나쁜 관계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결혼을 하니까 너 회사 다니는 거 그만두고 애 봐. 그러면서 상대방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번에 주재원으로 나가니까 네가 좀 직장 그만두고 나랑 같이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나쁜 관계는요, 상대에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해 라고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좀 더 발전되거나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 측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직업도 새롭게 갖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는데 남자가 너 왜 그런 거 무슨 딴따라도 아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서비스업에 있었던 친구가 강의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수입의 차이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관계는요, 자기의 욕심, 그 욕심이 돈은 아닙니다. 내가 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이 사람을 내 밑에다 둬서 내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 관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관계는요, 이 사람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해야 되면 이건 좋은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든 커플이든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면 이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을 망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주는 것을 하는 사람과 받기 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관계는 무언가를 주었을 때 보답으로 받는 걸 기대하지 않고 계산 없이 줄 수 있는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중에서 기부를 하다 보면 테이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서로 좋은 관계인데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인데요. 나쁜 관계는요, 주면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줬는데 넌 왜 안 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준 만큼 받을 수도 없고 딱 재단에서 내가 100을 줬으니까 100을 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어치를 사줬으니까 10만원어치를 받아야 돼 라든지 내가 10만원어치를 받았으니까 내가 나한테 꼭 10만원어치만 줘야 돼 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는요,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고 가장 관심을 두는 게 바로 그 사람일 때 정말 좋은 관계거든요. 정말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주고 싶고 필요한 걸 주는 그런 관계예요. 둘 다 서로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있지만 나쁜 관계는 투자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반드시 기대하고 꼭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약점을 노출하느냐 혹은 약점을 보호해 주느냐예요. 좋은 관계는요, 서로의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살면서 힘든 일 그리고 치부 하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잘 이렇게 커버를 잘 해줘요. 가까운 친구나 누구에게든 가족에게까지도 둘만의 사적인 내용을 잘 털어놓지 않는 게 정말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비밀들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비밀들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까발리지 않고 그리고 얘기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나쁜 관계는요, 상대방이 절대 까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의 치부를 이 사람 모르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한다는 이유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처음 만나는 동생인데 이 동생을 소개를 하는데 얘 얼마 전에 이혼해서 정말 힘든 아이야, 잘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여자애가 본인 이혼한 사실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고 다니는 걸 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허락받지 않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농담의 소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밀스러운 부분과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공격 대상으로 사용을 하거나 우스갯소리로 이용을 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비밀들을 까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건지 혹은 그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나쁜 관계는요,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약속도 바꿨는데 이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요. 나르시시스트들이 바로 이런 죄책감을 잘 이용을 하거든요. 자꾸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미안하고 내가 자책감을 느껴서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관계라면 지금 당장 끊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좋은 관계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거나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가 안 해도 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스맨도 좋은 게 아니고요, 죄책감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압박시켜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내 식대로 상대를 바꾸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식대로 상대를 바꾸기 원하는 사람은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관계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상대를 만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정말 좋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좋은 관계예요. 근데 나쁜 관계는요, 상대방을 나에게 맞춰서 바꾸려고 해요. 진짜 괜찮은 관계는요,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과정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 한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일을 지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 관계거든요. 근데 나의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내 식대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에 그 사람이 들러리가 되길 바라는 건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요, 두 명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복을 하는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당연히 보복하는 사람들은 나쁜 관계겠죠. 좋은 관계에서는요, 논쟁, 대화, 사랑 싸움 이런 것들은 둘의 관계를 좀 더 괜찮아지고 나아지게 하고 강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생각의 차이를 알게 해주고 그 생각의 차이를 서로 좁혀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친밀할수록 더 많은 비난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갈등과 다툼을 관계가 더 나아지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싸움을 통해서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상대를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지는데, 나쁜 관계는요, 이 싸움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고 이것도 또 하나의 폭력이거든요. 이렇게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야 돼요. 이렇게 나쁜 관계의 싸움은요, 결국 비난 그리고 차별 그리고 원한, 증오 이런 적개심을 만들어서 정말 관계를 자꾸 안 좋게 만들어요. 이래서 인간관계 혹은 연인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고요, 나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지 가치관을 공유해서 서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혹은 진짜 주는 건지 받기 위해서 주는 건지 그리고 약점을 상대방을 노출을 해서 웃음거리를 만드는지 이 사람의 약점을 보호하는지 진정한
분명하게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건지, 그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을 하는 건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내 식대로 상대방을 바꾸길 원하는지, 갈등에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지, 회복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시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시고 나쁜 관계로 갔다 그러면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게 한 번 형성된 관계가 다시 새롭게 바뀌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관계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 관계는 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심리 전문가로서 회복에 대해서 조언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들은 바뀌기가 어려운데, 나쁜 관계에서 나쁜 관계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관계를 끊으시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좋게 가져가겠다 욕심을 부리셔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관계를 어떤 관계가 됐던 이 관계에서 배우고 시행착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고 다시는 사람을 안 만날 거야의 태도가 아니라 결국 관계도 학습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나는 배워야지가 좋은 태도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시행착오의 기회를 가져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볼 줄 아는 눈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